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스탁 라이브 진행의 원희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증시 장 마감이 가까워질수록 종목별로 낯선 흐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적이 좋았던 종목이 갑자기 밀리기도 하고 최근 부진했던 종목이 뜬금없이 강세를 보일 수도 있는데요. 기업의 가치 때문이 아니라 글로벌 기준표가 오늘 바뀌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MSCI 만기 리밸런싱이 실제 반영되는 날입니다. 글로벌 패시브 자금이 움직이는 지수 조정일인 만큼 오후장 시간이 갈수록 수급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 미리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누가 들어오고 누가 빠질까에 해당하는 오늘은 글로벌 무대의 명단 교체일이라는 건데요. MSCI는 전 세계 투자자들이 참고하는 기준이자 필터입니다. 그 기준표가 오늘 장 마감 이후에 다시 쓰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외국인 수급, 바스켓 매매, 프로그램 흐름 등 시장 전반에 걸쳐 작지 않은 파장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오후 조금 출렁이는 흐름을 보이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이것이 논리가 아닌 룰에 따라 움직이는 장이라는 그런 흐름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이슈는 겉으로 보면 국민연금이 한국 주식을 판다는 신호처럼 보일 수 있는 뉴스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2025년 국내 주식 비중을 기존 14.9%에서 14.4%로 0.5%포인트 낮추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신 줄어든 만큼 해외 주식과 대체 투자 쪽에 확대 배정하겠다는 전략인데요. 얼핏 보면 한국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악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수급 악재로만 볼 필요가 없다는 분석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의 전체 운용 자금 자체는 계속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보험료율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물론 관련해서 논란은 있습니다만 현재 9%인 보험료율은 2033년까지 13%로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기금 고갈 시점은 기존 2056년에서 2071년까지 최대 15년 이상 늦춰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총 적립액은 2053년 기준 3,65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중 단 10%만 국내 주식에 투자한다고 해도 약 366조 원. 이는 올해 국내 주식 투자액인 135조 원의 2배 이상인 금액이고요.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의 약 1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즉 비중은 낮아져도 절대 투자 금액은 늘어난다는 건데요. 향후 28년간 오히려 더 많은 자금이 들어오는 구조라는 점에서 단순한 비중 숫자만 보고 해석하는 건 오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구조와 별개로 국민연금의 수익률 성적표는 아쉬운 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글로벌 연기금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국민연금의 10년 연평균 수익률은 6.56%, 25개 주요 연기금 중에서 20위에 머물렀습니다. 규모로는 세계 3대 연기금인데요. 수익률은 글로벌 평균인 6.9%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포트폴리오 조정과 운용 전략이 실적으로 증명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미국 관세 이야기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 트럼프의 상호 관세가 법원에서 무효가 됐다. 이 뉴스로 시장이 한껏 기대에 부풀었던 게 불과 하루 전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시 관세 부활이라는 정반대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미국 항소법원이 하루 만에 1심 판결의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트럼프의 상호관세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결정으로 상호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7월 9일부터 부과될 국가별 상호관세와 별개로 현재 한국 등에 부과되고 있는 10%의 기본관세와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부과된 10에서 25%의 펜타닐 관세 모두 중단 없이 이어지게 된 겁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긴급 요청을 받아들여 항소심 판결 전까지 1심 무효 판결의 효력을 잠정 정지한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기존 관세 체제가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항소심 결과는 이르면 6월 중순 그리고 이후 대법원까지 간다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이와 무관하게 더 중요한 건 이 한 가지 포인트인데요. 설령 이번 사건에서 트럼프가 패소하더라도, 즉 대법원이 관세 무효 판결을 확정하더라도 트럼프는 여전히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세이프가드 조치 등 다양한 우회 경로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즉 A가 막히면 B로, B가 막히면 C로 넘어가는 이른바 관세 멀티버스가 열려 있는 셈입니다. 결국 이번 항소법원의 결정으로 시장에는 관세 불확실성이 다시 복원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르게 보면 모든 것을 즉시 뒤집는 결정이 내려진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향후 몇 달간 시장이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 셈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시장은 이 관세라는 키워드 아래 관세 피해주의 약세, 관세 무풍 업종의 강세라는 이 뚜렷한 흐름 속에 움직여 왔습니다. 주도주가 완전히 교체될 것인가에 관한 논의도 빠르게 결론을 낼 필요는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흐름을 천천히 점검하면서 포지션 조정의 속도를 조율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의미인데요.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